이번 시간에는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배울 건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대한민국 사람의 키의 평균을 내가 알고 싶어. 그러면 내가 제일 처음에 조사하고 싶은 집단, 대한민국 사람이죠. 얘를 우리는 모집단이라 그래요. 처음 조사하고 싶은 집단. 그런데 이 대한민국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를 일일이 다 조사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 그래서 이 모집단에서 일부분을 뽑을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뽑은 A를 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처음에 내가 알고 싶었던 이 모집단의 키의 평균을 구하는 게 통계적 추정이에요. 이때는 용어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모집단 중에서 일부분을 뽑은 집단, 얘를 표본 집단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이 모집단의 요 키, 내가 얘를 확률 변수로 잡을 건데 보통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이렇게 x라고 보통은 적어요.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게 누구라고? 요 x의 평균이죠. 기호로 뭐가 돼? 2x죠. 약식으로 그냥 n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모집단의 이 x의 분산은 뭐가 될까? vx. 자, 약식으로는 이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표준 편차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얘의 이름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해주면은 얘는 모집단 x의 평균이어서 모평균 이렇게 불러요. 그럼 얘는 뭘까요? 모 분산. 얘는 모 표준 편차. 그래서 지금처럼 모집단의 평균은 모평균, 분산은 모분산,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 모집단에서 표본 집단으로 내가 일부분을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때 균일하게 뽑아야겠지.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엄청 많을 텐데 애기들만 뽑아. 그럼 돼, 안 돼? 안 되고. 뭐 어른들만 뽑아. 그럼 안 되고. 랜덤하게 뽑아야겠지. 그 랜덤하게 뽑는다. 걔를 우리는 임의 추출이라 그래요. 이 임의 추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개씩 보건 추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임의 추출로 내가 N개를 뽑았어. 그럼 이때 N개를 한 방에 뽑는 게 아니라 한 명을 뽑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랜덤하게 한 명 뽑고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한 명씩 N번을 뽑는다 이거야. 요 말이. 그럼 이때 표본의 크기는 n이다 이렇게 말해요. 표본의 크기가 10이면 한 명씩 10번 뽑는 거고 표본의 크기가 100이면 한 명씩 100번 뽑는 거야. 이때 한 명 뽑고 집어넣어야 돼. 다시 보건 추출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면 이 뽑은 애들에 뭐가 있겠어? 평균도 있을 거고 분산도 있을 거고 표준 편차도 있겠지. 이때 뽑은 이 표본 집단의 평균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읽을 때는 x바라 그래. 한글로는 표본 평균이야. 자, 표본 분산도 있습니다. 걔는 s제곱. 표본 표준 편차는 s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얘는 표본 분산이 되고, 자, 얘는 표본 표준 편차가 돼요. 그리고 이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거를 전수조사라 그래요. 그리고 표본 집단 얘를 조사하는 거를 표본조사라 그래요. 자, 무조건 표본조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전수조사가 좋은 것도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 이 전수조사랑
표본 조사가 있는데 뭐 인구 또는 뭐 최근에 이슈가 된 어떤 선거 관련된 거, 투표 결과 이런 것들은 다 조사를 해야 돼. 그런데 무조건 다 조사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귤의 당도 내가 이걸 조사할 거야. 다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다 조사를 해버리잖아? 그리고 문제 생겨요. 모두 다 따다가 조사할 거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바로 한번 뭐 예제 1번을 풀어보잖아요. 표본 조사가 적합한 걸 물어봤어요. 우리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건전지 수명. 이건 당연히 표본 조사 해줘야겠지. 다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나라 총 인구. 얘는 전수 조사가 좋겠죠. 그리고 전국 자동차 대수. 얘도 전수 조사가 좋겠지. 마찬가지로 뭐 전국 가구 수. 얘도 직접 다 전수 조사 해줘야겠죠. 그럼 리을은 얘는 표본 조사죠.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요거는 수능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수능에 나오진 않고 내신 시험에도 잘 나오지 않는데 한번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다 조사하는 거. 표본 조사는 그냥 일부분만 조사하는 겁니다. 자, 이거 지우고 우리 임의 추출에 대해서 한번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1, 2, 3, 4, 5 숫자가 하나씩 적힌 5개의 공 중에서 3개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 추출하겠대요. 자, 그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 자, 1개씩 복원 추출해가지고 3개를 뽑겠대. 그럼 제일 처음 뽑을 때 5가지. 그 다음도 5가지죠? 그 다음도 5가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5의 3승이 되고요. 자, 1개씩 비복원 추출은 처음에 5가지, 그 다음 4가지, 그 다음 3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60가지. 자, 동시에 3개 뽑는 거는 이제 53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다, 10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 통계적 추정에서 임의 추출은 다 뭐 한다? 1개씩 복원 추출. 이 첫 번째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이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 표본평균, 표본분산, 표본표준편차 얘들의 관계를 한번 보여줄 건데 이 부분은 이 확률과 통계에서 증명은 할 수 없어요. 그럴듯하게 보여줄 수 있는데 증명은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선암기를 먼저 할 거야. 자, 뭐냐면은 자, 이게 모집단이 있어. 자, 모집단 안에 뭐가 있다? 모평균도 있고, 뭐 모분산도 있고, 모표준편차도 있어요. 자, 내가 여기에서 샘플링 할게요. 표본 집단을 만들게. 근데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여러 개 만들 거야. 사실 그 개수도 내가 정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나가면 조금 어려워지니까 그 부분은 실무편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고 일단 좀 많이 뽑을 거야, 표본 집단을. 첫 번째 표본 집단. 근데 뭐 두 번째 표본 집단 막 뽑았어. 또 세 번째, 네 번째 쭉 갔습니다. 그러면 각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지. 그래서 이 첫 번째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을 x1바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x2바라 할게. 쭉 갖다 쳐봐 이렇게. 이때 요 표본 평균 있죠? 요 이름이 표본 평균이야.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항상 모집단의 평균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들을 확률 변수로 잡아서 이 변수들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아. 고등 과정에서 증명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요 표본 평균의 분산 있죠? 요 분산은 자, 지금 현재 표본의 크기가 n일 때 n분의 모분산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요 n분의 모집단의 분산, 걔가 바로 표본 평균의 분산이랑 같아져. 그리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얘는 뭐 그대로 여기다 루트 씌면 되겠죠. 루트 n분의 모 표준 편차랑 같아. 그래서 요 세 개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요 S제곱이라던가 S 이런 것들은 뭐 별로 필요 없는 건가요? 자, 실제로 표본 분산을 구할 수 있는데 요 구하는 이 식도 대학 과정이야. 그래서 교과서에 언급은 되어 있는데 학교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아. 수능도 마찬가지고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공부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심화편에서는 언급은 할 거야. 중요한 거는 얘가 중요해요. 표본 평균의 평균, 요 평균이 모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 n분의 모분사가 같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가 루트 n분의 모 표준편차랑 같다.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잖아요. 자, 그러면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누가 되는 거냐면 여기 m, 표본 평균의 분산이 누가 되는 거냐면 n분의 vx니까 여기는 루트 n분의 이 시그마의 제곱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 자리가 지금 x의 평균, 요 자리가 x의 분산, 자, 요 자리가 x바의 평균, 요 자리가 x바의 분산, 이해가 되는 거야. 정규 분포는 평균 분산으로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확률 변수가 x바면 여기 이 부분은 x바의 평균, 여기 이 부분은 x바의 분산, 이해가 된다고요. 자, 헷갈릴까봐 뭐 적는 건데 얘가 지금 뭐야?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약식으로 얘가 루트 n분의 이게 시그마인 거야. 괜찮죠? 네. 그래서 요거 vx바는 얘인데 얘는 얘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자, 지금처럼 정규 분포로 되어 있다. 정규 분포로 되어 있으면 내가 표준화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 z가 여기가 x면 자, 요렇게 표준화 시킬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x바이면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와야 돼. 자, 그러니까 요 상황일 때 요 z는 시그마 분의 요 x 빼기 m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얘는 요 z가 뭐가 된다? 표준편차. 요 x바의 표준편차가 얘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x바 빼기 평균,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표준편차가 달라. 표준편차가 분모로 가는 건데 z는 확률변수 x일 때는 이렇게, 확률변수가 x바일 때는 이렇게 표현돼야 돼.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한번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모집단의 확률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지금 것 같대. 자, 모집단의 확률변수야. 자,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뽑았대요. 무슨 말? 하나씩 4개를 뽑았다는 얘기야. 그때 그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 잘 보세요.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을 물어봤어. 그러니까 뭘 물어본 거냐면 얘가 X바, 표본 평균이라고 있죠. 얘의 평균을 물어봤고 얘의 분산을 물어본 거야. 알겠어요?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얘는 모평균이랑 같다고 했지. 얘는요 n분의 모분산이랑 같다고 했지. 그럼 나는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다? 모평균 구할 수 있죠. 자, 얘는 1 곱하기 4분의 1, 2 곱하기 2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로 구할 수 있죠. 자, 구하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4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2가 나오는 거네. 그 다음 모분산은요 제곱의 평균에서 자, 평균의 제곱 빼는 거지. 자, 얘를 먼저 구하게 되면은 여기 제곱 붙는 거잖아요. 그럼 제곱하게 되면 4분의 1 제곱하면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 그럼 4분의 8 여기 제곱하면 4분의 9죠. 자, 여기에서 얘의 제곱 빼는 거지. 그럼 구하면 몇 나와요? 자, 2분의 1 나오는 거 같지? 그러면 따라서 얘는 몇 나온다? 2 나오고. 자, 얘는 표본의 크기가 4라고 했으니까 n이 4야. 4분의 모분산 2분의 1이니까 몇 나온다? 8분의 1. 얘가 정답이 돼요. 자, 이렇게 푸는데 얘는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이 크기가 4인 건 너무 복잡하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지우고 크기가 4가 아니라 2라고 해봅시다. 만약 여기가 2라면 하나씩 몇 번 뽑는 거야? 2번 뽑는 거지. 그러면 x가 지금 1, 2, 3이 있다는 거는 숫자 1, 2, 3이 있다는 거고 1을 한 번 뽑고 또 1 뽑으면 1 몇 개 뽑은 거야? 2개 뽑은 거죠. 그럼 그 2개의 평균이 몇이야? 1 나오지. 그러니까 표본 평균은 1 나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그때의 확률은 1을 뽑을 확률 몇이야? 4분의 1이죠. 그 다음 1 뽑을 확률도 4분의 1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처음에 1 뽑고 그 다음에 2 뽑을 수도 있죠. 그 평균 몇이야? 1.5죠. 2분의 3. 근데 2분의 3은요 처음에 1, 2를 뽑을 수도 있지만 처음에 2, 2를 뽑을 수도 있지. 그러면 1, 2를 뽑는 거는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인데 2, 1 뽑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어서 여기다 곱하기 몇? 2를 곱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뭐 가능해? 1, 3. 근데 1, 3을 뽑아도 평균이 2 나오고 2, 2를 뽑아도 평균이 2 나오지. 그래서 2 적어놓고 2가 나오려면 1, 3 또는 3, 1 또는 2, 2지. 1, 3 뽑는 거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인데 몇 개 있어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고 더하기 2, 2 뽑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나오지. 자, 그 다음 2, 3도 있잖아요. 2, 3은 평균 몇이야? 2분의 5 나오지. 그럼 2, 3을 뽑을 수도 있지만 3, 2를 뽑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에다가 곱하기 2 하는 거지. 그 다음 뭐 3, 3 뽑으면 표본 평균 3 나오지. 그러면 몇 곱하기 몇이야?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지. 괜찮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직접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작성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얘를 이용하면 내가 뭘 구할 수 있어? 직접 요 x바의 평균을 구할 수 있죠. 두 개씩 곱하고 두 개씩 곱하고 두 개씩 곱하고 두 개씩 곱하고 두 개씩 곱해서 더하면 되잖아. 그럼 실제로 해보면 얘랑 똑같이 나와요. 2가. 그럼 실제로 내가
이 표본 평균의 분산도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얘는 뭐야? 이 x바의 제곱의 평균에서 이 x바 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빼면 되잖아. 그럼 얘는 실제로 다 계산해 보면 아까 4일 때가 얘니까 얘가 2라면 얘가 2로 바뀌어가지고 얘가 몇 나와? 4분의 1 나오지. 따라서 계산해 보시면 얘도 4분의 1 나올 거야 이렇게. 자, 4번 문제 볼 건데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은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자, 이 자동 판매기에서 100개를 뽑았대. 이미 추출. 그때 그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겠대요. 그래 얘를 물어봤어. 그러면 우리 아까 배웠던 그 용어를 한번 여기에 다 적용시켜보자. 어떤 자판기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모집단이 되는 거죠. 그 모집단의 음료수의 용량, 얘를 선생님 확률 변수 X를 할게요. 보통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X로 잡으니까 근데 이 X는 뭘 따르고 있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대. 이 X의 평균은 150, 표준 편차가 5래 이렇게. 이 모집단에서 100개를 뽑았대요. 자, 그럼 이 100개는 표본의 크기죠. 자, 요 n이 100인 거야. 자, 이거 100개를 뽑아가지고 이 만든 그 집단이 표본 집단이겠지. 그럼 이때 이 표본 평균 있죠? 얘도 뭘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외우라고 했던 식 기억나죠?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몇 나온다고? 뭐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뭐 한다고요? n분의 모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뭐 한다고? 루트 n분의 모 표준 편차. 뭐 약식으로는 얘가 이제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얘는 루트 n분의 이게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가 지금 모 평균이야. 여기 이 자리에 표본 평균의 평균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150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 이 자리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돼? n분의 모분산이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모분산 몇이야? 5의 제곱이지. n이 몇이야? 100이죠. 그럼 여기는 100분의 25거든요. 그럼 사실 이걸 계산할 때는 10의 제곱이라 계산해놓고 10분의 5 하면 몇 나와? 2분의 1 나오죠. 바로 여기다가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자,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이 확률은요. P 자, Z로 바꿔줘야겠지. 표준을 시켜야겠죠. 자, 분모는 얘가 오는 거야. 2분의 1 2분의 1분의 149 빼기 평균 150 여기에 2분의 1 151 빼기 평균 얘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계산은 이제 얘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많이 계산했으니까 구할 수 있겠죠. 자, 5번 볼게요. 어느 비행기 탑승객 짐의 무게는 평균이 18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대. 자, 이 비행기에서 n명을 이미 추출할 때 이 표본 평균 x바가 17 이상 19 이하일 확률이 0.8864래. 자, 그때 n을 물어봤거든요. 자, 우선 어느 비행기 이게 뭐죠? 모집단이 되겠네요. 자, 탑승객 집의 무게 얘를 내가 확률 변수 x로 보면 되겠네. 자, 걔가 평균이 18,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래서 n 18 그다음 4의 제곱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이 비행기에서 n명을 추출하겠대. 자, 표본의 크기가 n이라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이 표본 평균
얘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뭐가 돼? 18 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루트 n이죠. 루트 n분의 4의 제곱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표본의 크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요 제곱 안쪽에 있는 분모로 들어가면 돼. 이렇게. 자, 따라서 문제에서는 요 표본 평균이 17 이상 19 이하의 확률을 물어봤죠. 그래서 확률이니까 P, 요 X바가 17 이상 19 이하의 확률, 얘를 물어본 거야. 그럼 얘를 뭘로 바꿔줘? 이 Z로 바꿔줘야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 루트 n분의 4가 들어가죠. 여기 17 빼기 18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네. 여기는요. 자, 얘가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19 빼기 18이니까 1 나오지. 서로 뭐야? 부호만 반대지. 근데 부호만 반대인 게 몇 나오냐면 0.8864래. 자, 얘는 2 곱하기 0.443이죠. 그러면 4432는 쭉 넘어가서 1.5지. 그 말은 무슨 말? 얘가 1.5, 얘가 마이너스 1.5라는 얘기지. 그럼 얘가 1.5다 해가지고 n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이렇게 문제 푼다는 겁니다.